시작해서 현재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쯤 결혼 예정에 있고요. 남친과 저는 똑같이 빠른 년생이고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많이 겹쳐 자주 만나다 보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오랜 기간을 연애한 만큼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빠른 년생이라 19살에 입학해서 23살 되던 해에 졸업을 했고 그 후 바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꼭 가고 싶던 분야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석사학위라 가야만 했었죠. 다만 야간 대학원에 입학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현재는 졸업하고 프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연봉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3천 후반에서 많을 때는 4천 중반까지 받기도 합니다. 제 일이 경력이 쌓일수록 페이가 올라가기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친은 졸업하고 25살에 바로 취직을 했으며 현재 연봉은 5천 정도이고 둘의 가정 형편은 비슷합니다.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는 딱 평범한 집안이에요. 남친과 저는 모은 돈이 똑같이 8천 정도인데 따지고 보면 저는 9,500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예체능 계열이었는데 차가 필요해 보인다며 외삼촌이 준 준형차를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장가가기 전에 저희 집에서 10년을 함께 살았었고 결혼 전에 차를 뽑아준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 살 때는 생활비를 안 내고 그냥 사셨었고요. 방이 남기도 했었고 막내 외삼촌이라 엄마가 많이 신경을 쓰셨거든요. 그 대신 삼촌은 굵직한 것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바꿀 때 한 번씩 큰돈 들여 좋은 걸로 바꿔주고 소파나 식탁, 크게는 김치, 냉장고 등 집안을 바꿔야 할 살림이 있으면 알아서 바꿔줬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잘해주셨습니다. 당시 삼촌이 자영업을 해서 벌이가 꽤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삼촌이 결혼을 하기 전 저에게 차를 사줬고 지금의 외숙모인 삼촌의 여친도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일절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용품을 선물해주고 주유권도 선물해주며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촌이나 숙모에게, 특히 숙모에게 참 고마웠고 지금도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이유로 돈을 벌게 되면 삼촌의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하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왔었고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 사이 삼촌은 큰아들 하나에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촌의 자식들, 즉 동생들을 위해 따로 돈을 모아왔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돈도 모아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남친과 저의 입장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먼저 우리 결혼할 때 집 정도는 내가 할게 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서로 모아놓은 돈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집 할 만큼 돈 많이 모았어. 나는 8천 정도 모았어. 하고 말했더니 과소비도 없는데 8천? 이러면서 의아해하더군요. 제 평균 연봉을 알고 있고 더 잘 벌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1,500만 원에 대해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1억 정도 해주신다고도 말했고요. 이건 전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집가야 하는데 돈을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셔서 8천 정도 모았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께서 1억을 주신다 하셨고 혹시 더 필요하면 엄마께서도 5천 정도 주신다 했었기에 말했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남친과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지만 엄마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했습니다. 단순히 제 생각이었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남친이 집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하면서 저의 재정 상태를 오픈하게 되었고 제 이야기를 듣고 남친도 부모님께 도움받아 2억 5천으로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 남자가 집은 해야 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기에 집은 꼭 자신이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빠께서 전세를 내주고 있는 아파트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무리가 되면 그 아파트도 있다고요. 그러면서 따로 모아놓은 1,500만 원은 삼촌께 조금 드릴 거고 결혼하기 전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바람 쐬러 다녀오려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물론 여행은 시국이 이런지라 괜찮아졌을 때 얘기지만요. 아무튼 삼촌 사업이 예전만 못한데 자식들은 3명이고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 힘든 눈치인 것 같다. 사실 더 모아서 드리고 싶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리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남친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돈을 굳이 다른 곳에 쓰려고 하냐. 돈을 더 보태서 결혼할 때 쓰자. 하면서요. 저는 그 돈을 모으면서 제 돈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이런 제 생각을 남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군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면서요. 남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의 상황을 전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삼촌 댁에 함께 가서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며 가끔씩 어울렸기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남친이 자기 나름의 양보라며 500만 주고 1000만 원은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말하는데 아니 막말로 제 돈을 왜 남친이 가타부타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친에게 집을 채울 혼수 포함해서 나머지 할 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자기도 2억 3천으로 집을 마련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그럼 2억 3천으로 집 구하고 2천 남는 걸로 하고 싶은 거 하던가 알아서 해라. 하고 말했는데도 아직까지 씩씩거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협점을 찾을 문제인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 이야기도 했었는데 남친은 자기 이름으로 낸 자차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어머니의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결혼하면 당분간 제 차를 타기로 했고 돈을 모은 후에 오빠 드림카 사자 하는 말도 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미래를 계획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1,500이라는 돈 때문에 순식간에 싸움으로 번진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남친이 무조건 본인이 맞다며 당당하게 글을 써보라기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 후 올려봅니다. 좋지 않은 기분이라 앞뒤 제대로 맞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후기입니다. 제가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오직 단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기 위해서죠. 글을 올리고 이틀 후 남친과 함께 글을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시 남친은 글을 보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자신이 나쁜 놈이 되니 좋냐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본인이 글을 올리자고 제안했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쓰고 올린 건데 왜 그 돈을 공개했냐는 말씀도 있던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집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제가 모은 돈이 적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을 만났었기에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남친이라 괜찮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오래 만난 남친에 대한 욕도 아니었고 단호하게 헤어지라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외삼촌 내외가 알게 되면 속상해 하실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잘라 단호하게 말했어요. 1,500만 원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선택은 오빠가 해라. 혹시 나보다 돈을 더 들여서 결혼하는 것이 싫은 거면 똑같이 해도 된다. 굳이 집을 해오겠다면 전세든 매매든 아무 상관없고 명의도 오빠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혹시나 부담이 된다면 전에 말한 것처럼 아빠가 전세 주고 계시는 아파트도 있다. 사람들 말처럼 똑같은 돈을 들고 반반 결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단 한 가지 분명한 건 1,5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 이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은 조금씩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친은 2억 5천 집이 거의 자신의 자존심인 것 마냥 포기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아 그냥 원하는 것을 정리한 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한 추억을 무시하지 못했었고 무엇보다 제가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헤어지고 난 후에 내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고 그 문제만 아니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조율해서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제 마음은 욕심이었나 봅니다. 그 이후 남친은 제 말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은 채 가끔씩 그 돈 줬어? 아직 가지고 있지. 라는 추궁만 할 뿐이었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저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곧 줄 거야. 알아서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할지 언제 대답할 거야? 하며 제가 대려 물었었는데 남친은 다시 입을 닫고 말을 돌렸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끌어오다 삼촌과 숙모의 결혼 기념일쯤 1,500만 원 모두를 드리고 왔습니다. 원래는 1,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엄마께 듣기로는 삼촌네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여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다 드린 거였죠. 이런 시국이라 부모님과의 여행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케이크와 함께 통장을 포장해서 드렸는데 삼촌과 외숙모는 당연히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시더군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수도 있으니 받아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제 말에 숙모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베란다로 나가서 한동안 들어오지 못하셨고 숙모는 다음에 언젠가 꼭 더 큰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전혀 아깝거나 후회하는 마음 없이 오히려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는 게 미안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친을 만났는데 역시나 돈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그냥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남친을 빤히 쳐다봤는데 눈치를 챈 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연애 기간 중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남친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쉴 틈 없이 화를 내는 남친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분명 나는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다. 원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대답하지 않은 건 오빠다. 그동안 만나기만 하면 그 돈의 행방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 이상 나와의 결혼에 대해 조율해서 함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저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섰지만 집에 오니 허무하고 허탈하더군요. 그날 밤은 참 많이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남친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몇 번을 매달려오기에 한 번 더 만나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하는 말이 그냥 처음에 하기로 했던 대로 하자. 내가 미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이 떨어지니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꼴보기 싫더군요. 이미 자기 본심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와서 왜 저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같은 말 하기 싫다. 헤어지자. 너란 사람은 내 안에 이미 없다. 더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변함없다. 연락하지 마라.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도 삼촌과 숙모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친 부모님과 남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남친은 다시 만나자. 너랑 못 헤어진다. 만난 시간이 쉽게 잊혀지냐. 결혼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고 보내왔었고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네가 내 며느리다. 아들이 힘들어한다. 내 아들이 모자랐다. 원래 결혼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냈더군요. 그래서 그냥 다 차단하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정신 나간 놈이 저희 삼촌을 찾아갔더라고요. 삼촌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를 잊지 못해 힘들다며 술을 사달라 하기에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거기서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조카가 자신 때문에 남친과 헤어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저와 얘기해보겠다며 돌려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삼촌과 숙모가 불러서 갔었는데 밥을 차려주시며 돈을 다시 돌려주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받지 않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그놈 욕도 하고 웃기도 하다가 삼촌 집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제 시간들이 아까워서. 집에 와서 씻고 누웠는데 글을 올렸던 게 생각나서 추가로 글을 씁니다. 어찌됐든 저는 남친과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모두 털어내고 당분간은 일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행여 혹시나 저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생기면 이때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잡으리라는 생각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썼네요.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하고 더더욱 제가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어집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삼촌을 찾아갔다는 데서 육성으로 욕이 나왔네요. 삼촌과 1500이 님 인생을 구한 겁니다. 두 번째 댓글. 대단한 선택을 하셨어요.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남자랑 결혼해봤자 님을 평생 돈으로 욕보일 게 뻔합니다. 결혼 자금을 빼돌렸다는 둥 하면서요. 외삼촌한테 은혜 갚겠다 생각한 님 생각이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님을 사랑하는 보통의 남자라면 1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 돈은 네가 알아서 해 했을 겁니다. 저희 신랑이 그랬으니까요. 앞으로 님을 존중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 남자는 사람을 아낄 줄 아는 님을 잃었으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세 번째 댓글. 그 1500만 원이 사람을 걸러냈네요. 쓰니 인생이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걸 살렸습니다. 적어도 님에겐 그 돈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댓글. 끝까지 본인 생각만 하고 삼촌을 찾아갔네요. 아무리 힘들다고는 하지만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이별은 없어요. 님이 너무 오래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마지막까지 오만정 떨어지게 해줘서 그 남친 참말로 고맙네요. 외삼촌네 마음과 쓰니 마음 생각에 제가 다 찡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댓글. 솔직히 남자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했는데 삼촌 찾아간 거에서 식겁했네요. 헤어진 마당에 쥐가 뭐라고 전여친 삼촌을 찾아뵈요. 아니 헤어지지 않았어도 이런 일로 찾아뵈서는 안 되죠. 상식과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남자였던 겁니다. 헤어진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 댓글. 결혼 준비는 누가 돈을 더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조율하는 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님의 남자친구는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잘 헤어지셨다고 봅니다. 님이 외삼촌에게 받은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차를 받은 상황에서 어려울 때 충분히 외삼촌을 도울 수 있다고 봐요. 님이 돈을 적게 하면서 남친에게 집을 해오라는 것도 아니고 반반하자는 제안에도 절이 나온 건 남친의 그릇이 그 정도인 거죠. 오랜 기간 연애해서 그 시간이 아쉽고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